제가 잉크테크라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진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발명진흥의 특허청에서 하는 그 대회에서 대상 빼고 금운동 장려 의원 다 탔어요. 네, 그래서 2년 동안 한 상을 20개 정도 타왔고요. 학교에서 그걸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해줬어요. 난 스티브 잡스처럼 할 거다. 제가 디자인으로 필름 랩핑하는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셔터를 전체 디자인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부모님 눈치는 보이고 이력서를 60개를 넣었어요. 중소기업은 다 떨어지고 대기업만 다 붙은 거예요. 네, 꼭 바구니가 왔어요. 부모님 너무 좋아하시죠. 현대자동차가 초봉 5,800 받았어요. 그 스텔스 창업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제가 그때 개념을 만들어갖고 한 게 위켄드 컴퍼니라고. 그래서 모아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제가 그만둔다 그러면 이 미친놈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제가 2009년도에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요. 2009년이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도 창업해가지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였죠. 이제 SK에서 지원받는 그 MBA를 가서 SK가 전액가 붙은 거거든요. 네, 미세먼지 때문에 그 미세먼지 공기정화 벤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공기정화 벤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게 전국으로 퍼지게 됐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 검진한 의료진을 보호하는 그 양압부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실내 정원 3,000개를 만들겠다고. 식물 관리 IoT 기술만 딱 빼가지고 스마트 정원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 가든 사업을 전량 없애버렸고 스마트 나무 농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팜인데 먹는 걸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묘목값이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소산먹기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이러니까 이 병해충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국 2,623개 팀 중에 저희가 1등에서 대상을 받고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네, 저희처럼 기술 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이제 로봇으로 나무를 키우고 심고 하는 업체들이 이쪽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 그 멸망한 문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서 시작을 한 문명들인데 다 멸망하게 된 이유는 나무를 숲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무인 농장.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박주균 대표님께서 가장 처음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딱 했다라고 하는 기점이 언제쯤일까요? 제가 사업을 제대로 시작한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도 뭐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나 봐요, 제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프린터 잉크 충전하는 사업이 막 시작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손에다 이것저것 막 잉크 다 묻히고 여기저기 범벅 되잖아요. 네, 그리고 주사기 가지고 이거 일일이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가 잉크테크라는 회사를 찾아갔어요. 네, 가서 제가 거기서는 이제 뭐 고객인지 뭔지 웬 고등학생이 와갖고 갑자기 같이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거기서 또 황당했겠죠. 뭘 제안했냐면은 제가 워터펌프 같은 그런 모터 가지고 잉크를 자동으로 채워주는 그런 도구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었어요. 네. 근데 물론 거기서 쫓겨났죠, 진짜. 그냥 쫓겨났어요. 그리고 잊고 살다가 이제 군대를 21살 때 갔고 그때 그 전에도 저는 아이디어 같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잘 몰랐다가 군대 가면은 할 일 없이 계속 보초 쓰고 맨날 그러잖아요. 수양록 쓰고 거기다가 아이디어를 생각날 때마다 다 적어갖고 그걸 갖고 이제 제대를 하고 나왔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몰랐죠, 창업이 뭔지도. 네, 근데 이제 복학하고 공부 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 발명 경진대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좀 생활이 어려워갖고 나가갖고 잘 되면 상금이 뭐 20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자 해갖고 나갔는데 첫 대회부터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첫 해부터 수상을 하셨어요? 네, 경기도에서 한 대회에서 그때 2등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국 대회를 계속 출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발명진흥의 그 특허청에서 하는 그 대회에서 대상 빼고 금운동 장려 의원 다 탔어요. 제가 학교를 그러니까 3학년, 4학년 동안 그걸 하면서 그걸로 상금도 벌고 학교 명예 올렸다고 장학금도 받고. 네, 그래서 2년 동안 한 상을 20개 정도 타왔고요. 그러는 동안 학교에서 제 플랜카드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본 학교가 이제 학교 명예도 올리고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많이 키워야 되니까 제가 발명 창업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학교에서 그걸 1년에 2천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학교에서 1년 2천만 원씩 지원해 줬다고요? 네. 뭐 시제품 제작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 그러니까 뭐 그거 지원해주는 거에 상응하게 저는 계속 실적을 갖고 온 거죠. 네. 20년.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업으로 연결되신 거군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되게 꿈을 많이 꿨죠. 나는 한국에 있지만 나는 스티브 잡스처럼 할 거다. 남들 다 취업 준비하고 그때 되게 취업 어려운 시기였으니까요. 예. 예, 남들 다 취업하는데 막 주변에서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왜 취업 준비 안 하고 왜 딴짓 하고 있냐고. 그거 지금 가진 실적 가지고 취업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을 텐데. 예.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저 기사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럴 때마다 다들 일단 취업해 가지고 좀 바닥에서 굴러보고서 사업을 해야 잘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웃기지 마라. 나는 사업해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다." 하고서 창업을 했습니다. 야. 네. 그것도 한국에서 그 요즘 창업 지원 사업 많은데 2009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이. 아. 그때 예비 기술 창업자 육성 사업이라고 2009년도에 그걸 지원을 받고 네. 1회 그걸 지원받고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2009년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2009년이면 진짜 한참 전이네. 2019년이 아니라 2009년이면? 네, 2009년이요. 와, 그때 지원을 받고 1회 이제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창업을 했죠. 어떤 회사였을까요? 아, 그 당시에 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이었고요. 네. 서울시가 세계 디자인 수도를 한다고 해서 리뉴얼하고 할 때였어요. 한강 르네상스.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것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강남역 이런 데 가보면은 네. 지하상가 있잖아요. 네. 거기 셔터들 다 이제 더럽고 뭐 오물 묻어 있고 그리고 막 그 닫혀 있을 때 돌아다니면 되게 좀 더럽고 분위기 안 좋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디자인으로 제 필름 랩핑하는 기술을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셔터를 예, 셔터를 전체 디자인하는 그 사업을 했었어요. 아,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로 또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지원받아서 제 가든5라고 아시죠? 청년 창업 2030이라고 서울시에서 스타트업 그 당시에 이제 스타트업 이제 지원이 생긴 거죠. 그거 1000개 기업을 모아갖고 거기다가 다 때려 넣고서 네, 창업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주를 하고 네, 사업을 시작했죠. 이야, 어떠셨을까요? 성과나 네. 일단 진행 방식이나 결과는 좀 어떠셨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했던 게 제가 자금이 충분치 않고 경험도 많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혼자 했어요. 지금은 1인 창업하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애가 1인 창업을 하니까 일하는 것도 뭐 힘들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과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 환자였어요. 아이고. 네. 아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1인 창업이랑. 1인 창업이랑 이제 여러 명이 하는 거랑요. 예, 아무래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감이 네. 안 올 것 같아요. 일단 뭔가 급한 일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거에 이제 오버되는 양이 있으면 이제 같이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단기 일용직만 데리고 아니면 저희 대학 후배들 막 데려다가 아르바이트 시키고 이러는 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제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공감을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를 아무도 공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제가 가진 고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빨리 때려치고 취업이나 해. 다 그런 얘기들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씩 안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희 앞 사무실에 돈 번 누님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짝퉁 어그부츠를 수입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파셨어요. 쇼핑몰을 해 갖고. 근데 그분들은 3명이서 이렇게 같이 하더라고요, 계속. 이야. 네. 나도 저런 동료들이 있고 저렇게 열심히 해서 세금 좀 많이 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지금 하시는 사업 아이템이 지금 말씀하신 사업 아이템 변경돼 있으시더라고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래, 완전 다르니까 네네. 지금 이때는 이제 접으셨다는 얘기인 건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아이템이 한 20개가 넘었어요. 저는 계속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네. 그중에 이제 시대의 흐름을 타고 그 좋은 사업을 했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의 그 영화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 예예. 그리고 제가 발명이랑 아이템만 만들 줄 알았지 이제 이게 경영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아. 네 사업적인 실적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나이는 먹어가는데 부모님 눈치는 보이고 아이고. 네 왜냐면 그때가 28 살까지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아 예. 그래서 그 눈치를 못 이기고 네. 결국에는 남들 계속 그렇게 해 갖고 하던 취업 준비를 네. 저도 한 3 달을 했어요. 네. 아 그냥 그때는 예. 뭔가의 등살에 못 이겨서 네. 예 준비를 하셨군요. 그래서 회사 들어갈 준비를 네 토익도 막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예? 한 3 개월 정도 공부 준비를 하고서 이력서를 60 개를 넣었어요. 예. 아 이력서 60개나 넣으셨어요? 네. 60 개를 와. 넣었는데 저는 웬만하면 전 중소기업 가고 싶었거든요. 중소기업 가서 예? '아 내가 그래도 내가 스스로 했을 때 못 이룬 바를 중소기업 가서 이뤄 보겠다. 아 좀 거기선 더 좀 더 기회가 많은 곳으로. 예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하고서 마음 먹고서 썼는데 중소기업은 다 떨어지고 대기업만 다 붙은 거예요. 진짜로요? 네. 아 뭐 그 당시엔 뭐 잘 모르겠지만 이야. 제가 기업을 해 보니까 '아 어차피 잘나고 실력 있는 놈들은 뽑아봤자 다 도망간다.' 이 생각이 있어서 안 아. 뽑았는지 어쨌든 대기업들만 다 서류 붙고 아. 면접해서 최종적으로 2 개가 됐어요, 2 개가. 그런데 그래서 아 네. 현대로 가신 거군요. 네. 네네. 아 두 근데 개를 붙어 현대자동차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공대 끝판왕이었거든요. 공대 끝판왕. 네. 예예예. 그래서 저는 그 취업 만약에 이것까지 해 가지고 다 안 되면은 예? 딱 비행기표만 사 가지고 미국 가서 실리콘밸리 가서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 먹더라도 내가 거기서 성공하겠다 창업으로. 그 생각 갖고 있었는데 어? 네. 음식물 쓰레기 주워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왔고 네? 네 한국에서 발목이 잡힌 거죠. 전 미국으로 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게 12월 크리스마스 하루 이틀 지나서였나? 야. 네. 그 꽃다발이 딱 날라오더라고요 집으로. 꽃다발이 그 학교 그런 꽃다발이 나왔나봐요? 네. 꽃바구니가 왔어요. 우와 대박. 네. 그래서 부모님 눈치 보면서 그 몇 년 동안 창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은 너무 좋아하시죠. 그 어. 당시에 일반 중소기업 가면은 연봉 한 2,400 에서 2,700 요 정도였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제가 초봉 5,800 받았어요. 야. 그 당시에. 초봉 5,800. 네. 아.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좋은 데 간 거죠. 그래서 예? 어쨌든 회사를 이제 다니게 됐고 회사 다니자마자 어떻게 아파트도 계약을 하게 됐고 우와. 네. 그 아파트가 계약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다음 수순은 이제 결혼이잖아요. 예예예예. 저 아파트도 그럼 잠깐만. 아파트도 매매로 구매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대출 80% 나오던 시절. 그렇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업들은 되게 좋았을 때예요. 왜냐면은 네.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네. 아. 전차 아시죠? 예예예예. 네. 삼성전자랑 자동차가 날개 돋친 듯이 인제 그 반사 이익을 받던 때였거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계약금만 해 갖고 어떻게 청약해 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집을 하나 구하고 지금은 절대 못 구하죠 그 집을. 네. 아. 제가 직장만 다녀 가지고 진짜.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제 결혼하고 네. 결혼하니까 또 애를 낳게 되고 야. 애를 하나 더 낳게 되고 네 그렇게 나이를 먹었죠. 근데 그 중간에도 회사 입사했을 때부터도 네. 저는 '아 나 딱 집 이거 대출만 다 갚으면은 네. 입살 돈 모아 갖고 이것만 다 갚으면 난 다시 나가서 창업할 거야.' 그 그 생각. 생각으로 회사 다녔어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좋게 생각하지 않을 생각이네요. 아 그럼요. 그건 뭐 제 마음에만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 결심만막 하시다가 네. 몇 년 근무하셨나요? 총 근무 연수는 8 년인데 어. 네 아니 근데 그 중간에 지금은 스텔스 창업이라는 개념이 나왔지만 그 스텔스 창업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예? 제가 또 후배들을 불러 모아서 7명이나 불러 모아서 예? 중간에 창업을 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몰래. 아이고야. 2013년 말 14년 이때. 예? 그래서 지금은 스텔스 창업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제가 그때 개념을 만들어 갖고 한 게 위켄드 컴퍼니라고, 네? 니네들 다 평일에는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살 거에 그리고 주말에 다 모여. 예? 그래서 모아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사업을 했어요. 차량용 공기청정기요? 네. 대박이다. 그때부터 이제 미세먼지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주말에 모아서 했는데, 이게 저는 열정이 있고 막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제 선배한테 좀 불려오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와. 그리고 이게 주말에만 평일에도 힘든데 주말에 제가 모아갖고 이거 일을 하니까 네? 다들 에너지가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 아이고. 결정적인 한타는 그러니까 일부 부품을 이제 중국에서 생산해 오기로 하고서 제가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주말에는 중국 가서 업체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로요? 네. 근데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 주기로 한 중국 업체가 갑자기 우리는 이거 생산 못 하겠다. 다 이야기 많이 나누고서 돈까지 뭐 많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핵심적으로 이제 김이 빠지는 그 사태가 일어난 거죠. 거기서 당하고서. 와.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창업의 꿈을 접게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이때 혹시 그럼 매출이라든지 직원들에게 뭐 돈을 좀 나눠서 줬다든지 뭐 이런 건 없었고요. 그때도 없었죠. 왜냐면은 없었고. 매출을 일으킬 제품을 완성을 못 시켰으니까요. 못 시켰으니까. 제품 금형파고 나머지 건 다 했는데 그래도 회사 딱 한 가지 후배들이니까 부품이 안 돼서. 회사 후배들이니까 돈 달라고는 또 못했을 거고. 그렇죠. 우리 어. 지분으로 나눠 갖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했는데, 뭐 그 진행은 어느 정도 친구들도 됐어요? 지금도 저 믿고 따라요. 네. 진짜로요? 네네. 진행은 어느 정도 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몇 개월 정도? 그 당시에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요? 네. 주말만 이렇게 모여서 했으니까요. 뭐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뭐 네이트홈 막 이런 걸로. 와, 대박이다. 네. 진짜 창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운명인 분이시군요. 피 속에서 끓는 게 있어가지고. 이야, 그러면 이제 8년째 되셨을 때 진짜 결정하시기 되게 어려웠을 연차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도, 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소홀히 한 게 아니라 네, 회사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고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임원을 모시는 일까지 하게 됐고, 이야, 근데 저는 내가 창업 2번이나 안 되고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그냥 여기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끝까지 올라가야 되나 보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죠. 그게 예, 임원이잖아요, 결국에는. 예, 제가 회장이 될 수는 없지만 부회장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막상 임원을 모시면서 임원의 삶을 보니까 제가 꿈꾸던 삶이 아닌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힘들더라도 저는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때부터 자꾸 외부에서 임원을 많이 데려오더라고요. 외부에서 임원을 많이 데려오는구나. 외국에서도 데려오고 다른 회사에서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속 이렇게 있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어지는구나 라는 걸 이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죠. 거기다가 네. 되게 그 안에 파벌도 있고 정치도 있고 줄도 잘 타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근데 예. 저는 학벌이 없거든요. 최초로 현대자동차를 입사했고. 아, 네. 오히려 최초로. 네. 아까 취업 말씀 안 드렸는데 취업 스터디를 네. 했어요. 근데 제가 학벌이 안 좋다고 예.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안 받아줘 가지고 한 3번 정도 이렇게 튕겨내지고 마지막에 취업 진짜로? 스터디를 한 군데 들어갔는데, 네, 서울대 연고대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했어요. 취업 스터디를 8명이서.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뭐 족보 갖고 온 것도 있고 막 되게 소스가 많잖아요. 저는 소스를 제공할 게 없으니까 자꾸 튕겨져 나갔던 거예요. 선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 8명 중에 저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꼭 얘기해 주십시오, 방송에서. 네네. 진짜 취업 스터디가 그렇게 살벌하구나. 왜냐면 다 어떻게 보면 동반자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자로 보니까요. 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던 거죠. 이야, 이런 것도 있고 썼구나. 네. 와.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8년 정도 딱 네네네. 되셨을 때 임원 되는 것도 이제 힘들어졌을 거라고 아, 예측을 하셨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6년 차에 임원 모셨고 예? 그 임원을 모시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걸 좀 깨닫게 됐고 예?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처자식이 있고 그것도 애들이 4살, 4살, 1살이었어요. 예? 다 태어난 둘째 애가 있었는데 아이고야.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나가서 무일푼으로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2016년 7월에 카이스트에서 사회적 기업가 MBA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그러니까 대학원인데 대학원도 어차피 사람 모으는 거거든요. 네네네. 모아서 예예예예. MBA 학비 비싸니까 예예.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그 커리큘럼 한번 보여주면서 이제 하루 체험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카이스트를 갔고요. 네. 거기서 설명을 듣고 이거 내가 가면은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걸 가면은 내가 휴직을 하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학벌 세탁도 하고 예. 네, 많이 MBA 과정 배워갖고 나중에 임원다는 쪽으로 이제 가족들한테 속인다는 말은 좀 그렇고 예예예. 네, 좀 허락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게 판단을 어떻게 하고서 보면은 이제 결혼한 와이프님과 네, 뭐 와이프님한테 말을 소개해 줬다는 거죠? 와이프뿐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처갓집도 그렇고 제가 그만둔다 그러면 이 미친놈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네, 미친놈 맞죠. 그래서 그 7월 달 거 갔다 온 후에 이제 마음을 먹고 토익을 다시 준비했어요. 대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준비해서 토익 성적 만들고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를 이제 지원을 했죠. 전액 장학금이 있는 과정이었어요. MBA 보통 학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예. 그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제가 육아휴직을 하면은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제가 하루 한 끼 라면만 먹고 살면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뭐 돈 조금 모아놨지만 그걸 또 까먹을 순 없고. 네. 네. 그래서 그 카이스트 MBA 22명 뽑았는데 예. 근데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셔서 네. 단지 임원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목표 말고도 네. 그 20대 때 그렇게 막 그 군대에서조차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우리 대표님의 어떤 그러한 그 무브멘트가 네. 그런 회사에서 좀 발현이 됐나요? 그거 얘기하자면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네. 되게 열심히 했죠, 제가. 네네네네. 회사 안에서도 뭐 발명대회가 있고요. 네. 특허 많이 내면 인센티브도 있고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네. 제가 램프 시스템 설계하는 쪽으로 발령이 나서 그쪽에 소속돼 있었거든요. 예. 램프라고 하면 뭐 헤드라이트, 리어 라이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동차에 불 들어오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자연스레 불 들어오는 거, 예. 네. 외장 쪽으로 외장, 내장 뭐 다 해갖고 했는데 음. 저는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한정돼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예예예예예. 왜냐면 제가 다른 뭐 브레이크나 뭐 엔진이나 이쪽 관련된 발명을 해서 내놨다고 해서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현업팀에서 그걸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게 네. 실적이 되고 하는 건데 제가 다른 팀에서 하면은 그걸 또 남의 팀 실적이라고 해서 안 받아들여요 또. 할 수 있는데 제한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계속 말하면 오늘 밤새겠네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예. 제가 현대자동차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산업부 장관상 받고 했던 아이템이 예. 제가 2009년도에 전기자동차를 만들었어요. 2009년도에? 네네. 그것도 사륜 그러니까 4개 바퀴가 개별 조향되는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예? 그걸 가지고 또 아이템으로 제안해서 현대자동차 들어갔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 당시에 전기차의 지읒자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막 테슬라 창업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예. 그때였죠. 저는
회사 들어가서 전기차 하려고 했고 아까 취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그 중소기업 가고 싶었던 데들이 다 전기차 회사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좀 미래를 좀 너무 빨리 보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 대박이. 이거 그래서 진짜 네. 대박인데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미국 가서도 테슬라 모델 S 일부러 타보고 그 분석해보고 그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예? 전기차 개발을 하는 팀으로 그 당시에 예?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 그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뭐, 어디서 못 가게 하냐면 소속돼 있는 팀에서. 아니요. 제가 가려는 그 팀에서 거기에 팀장이 저희 팀 팀장이랑 동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팀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니네 팀에서 사람 빼오는 꼴이 되니까 나 안 받을 거야. 아, 그런 게 심하구나. 네, 그런 것들이 대기업 안에는 예. 대기업 안에 있는 사람은 부품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없으면 그냥 다른 부품 갖다 꽂아 놓으면 되는 거고 뭔가 새롭거나 뭐 중요한 거는 뭐 저 같은 개인이 뭔가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걸 발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드라마에서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진짜군요. 네, 뭐 미생 이런 거 보셨을 거잖아요. 예, 예. 네, 뭐 그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나 그러면은 벤처 창업이라도 해야겠다. 왜냐면 사내 벤처라는 게 있잖아요. 사내벤처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을 하고 소통을 좀 했더니 너는 안 돼. 너는 니네 아직 그 연차도 많이 안 찼고 아, 아직 젊다는 거죠. 네. 아이고. 일단 과장 이상 달고 너네 팀에서 뭔가를 해놓고 와. 그러려면 제가 한참 더 있어야 되고 시간을 더 보내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보통 과장쯤 되면은 더 이상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월급 받으면서 평생 살기를 원하지. 아이고. 네.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네. 이제 내가 갈 길은 내 스스로 개척을 해야겠다. 이 아, 조직 안에서 내가 뭘 더 바라면 안 된다. 이런 걸 판단을 했죠. 아, 그래서 6년 차까지 하고 제가 과감하게 저 솔직히 되게 말할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네. 그 그럴 것 안에 같아요. 그 어두운 분위기에 억눌려 있던 거를 이제 6년 동안 겪다 보니까 아이고. 네, 제 의견을 함부로 말 못하고 이렇게 위에서 거기 완전 군대 문화거든요. 이야. 네. 근데 제가 최초로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야, 그때도 좀 눈치나 분위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감히 육아휴직 낸다는 얘기는 거의 나간다는 소리인데 아, 육아휴직 낸다는 소리 네. 나간다는 소리랑 같은 거예요? 그럼요. 앞으로 내가 여기 더 이상 뭘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낸 이유로 다들 줄줄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선기자 역할도 하셨군요. 눈치 보고 있던 거죠, 서로 다. 요즘 사회가 자기들도 또 약간 좀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법적으로는 다 육아휴직도 되게 해놨고 했지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때 안 됐을 때니까. 네. 그래서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회사에다가도 카이스트 MBA 해서 MBA 갔다 와서 저 회사에서 임원하고 더 큰 사람 될 겁니다. 네. 하고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 대박. 제가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말렸어요. 그 말렸을 것 팀장님, 같아요. 실장님 다 말리시고 야 그렇게 힘들면은 너 한두 달만 쉬다 와. 한두 달만 쉬다 와. 네. 네. 자 가야죠. MBA를 이제 됐으니까 이제 현대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 SK에서 지원받는 그 MBA를 가서 SK가 전액 장학금 주는 거였거든요. 아, 대박이네요. 자, 그러면 카이스트 MBA의 시즌이 잘 그 MBA를 지내시면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MBA 졸업하시고 나서? 아니에요. MBA 과정 자체가 예. 창업을 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논문을 쓰거나 이래서 나오는 그 학위가 아니라 창업을 해서 성공해야 나오는 학위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하게 만들어요. 사회적 기업을.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했죠. 네. 그 대학원 과정이 그걸 찾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2년 동안.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지금 하고 계신 네. 사업의 모델이 카이스트에서 조금 발현된 결과값인가요? 예. 그때
네. 이제부턴 지금 사업의 모델이 그때부터 시작된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예. 왜 네. 그런 진짜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네. 그 대학원 다니면서 2017년이었거든요. 예. 이제 그러면 사업할 대학 아이템을 4년이었네요. 이것저것 찾아야 되는데 어떤 거라면 내가 돈도 많이 벌면서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를 내면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예. 네. 원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더블 바텀 라인이라고 해서 예. 기업의 이윤도 추구하고 사회적 이익도 같이 추구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어렵잖아요, 이게 되게. 근데 그래서 저는 아이템을 찾은 게 그 당시 미세먼지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했어요. 아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앞도 못 보고 막 사람들 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였기 때문에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첫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었는데 아이고. 그게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칸디다 세균이 심장을 비롯한 온몸의 혈관에 다 염증을 일으켜서 아이고야. 생기는 문제라는 거를 제가 해외 논문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아 나는 미세먼지 문제를 타겟으로 잡아야겠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정부는 중국에다 한마디도 못하고 네. 기업들은 신나게 공기청정기 팔기 바쁘고 네. 이거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내가 해야겠다. 내가 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나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공기청정기 사고 그냥 실내에 있으면 되잖아요. 집에 있고 그냥 사무실에 있고. 근데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취약계층들이 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우리 뭐 통학을 하거나 하는 뭐 어린 아이들이나 뭐 네. 이런 취약계층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해외 사례를 찾다가 해외에서 독일에서 시티트리라는 이끼로 공기 정화하는 벤치를 찾았어요. 벤치요, 벤치. 의자. 네네네. 예. 벤치인데 이게 그냥 벤치가 아니고 가로 3m 세로 4m 짜리 자동차만한 벤치예요. 아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끼가 심겨져 있고요. 이미지 찾아보시면 되게 멋있게 나와요. 예. 어떻게 보면은 환경 조형물 같은 건데 네. 네 도시를 멋지게도 만들면서 그걸로 공기 정화도 하고 그거 하는 거를 국내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에서 갖고 오기를 원했어요, 독일에서. 네. 근데 독일 현지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했고요. 네. 근데 그걸 설치하려면 한국으로 항공으로 실어와야 되고 독일 엔지니어들 데려와서 조립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게 안 되잖아요.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자체들이 그걸 입맛만 다시고 있다가 제가 그 아이템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간단한 실험을 하고 하는 것들을 제 또 카이스트 다른 동기가 동아일보에다 기사를 써 준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이제 마포구청에서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저는 관공서랑 그때까지 뭐 일을 해 보거나 만나 본 적도 없거든요, 공무원들이랑은. 네. 근데 어느 날 만나자고 해 갖고 여의도 산업은행 앞으로 가서 만났는데 그 팀장님이 5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환경과의 팀장님이. 아 저는 팀장이 벤치에서. 네. 근데 보통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그때 예. 지금 뒤늦게서야 알았지만 그 같은 팀장 5 명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고 엄청 중요한 아. 사안이고 뭔가 중요한 게 떨어진 거예요. 저는 그냥 모르고 그냥 쫄랑쫄랑 나갔죠. 그래서 아. 거기서 얘기하시는 게 저는 실외 공기 정화 벤치만 딱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사물 인터넷 기술 넣어서 해 달라. 사물 인터넷 기술 넣어서. 사물 인터넷의 시옷자도 모르고 IoT 모르는데 저 기계 공돌인데 예예예예예. 근데 뭐 저도 지금 창업한 입장이고 사업해서 어떻게든 실적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아. 해서 그때부터 인제 딱 2 달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여름에 만났고 9월 말까지는 설치를 해야 된대요, 마포구청 앞에다가. 네. 저한텐 기회가 열린 거고 근데 제가 IoT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비컨이라는 IoT 네. 회사가 있어요. 예. 거기를 소개받아서 그 회사로 제가 출퇴근을 1달 동안 하면서 와. 거기 앉아서 계속 책상 하나 구석탱이 하나 받아 가지고 저희 팀원이랑 둘이서 예. 맨날 가서 배우고 하면서
정말 조악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예. 네, 한 달 만에 IoT 모르던 사람이 컴퓨터 모르던 사람이 근데 그걸 어떻게 그쪽 회사에서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같이 네. 뭐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거기도 도와주셨어요. 사실 대표님한테 부탁을 해 갖고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계신 부장님이 좀 많이 도와주셔 갖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만들고 하드웨어는 제가 자동차 설계를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자동차 설계했어도 저는 플라스틱이랑 뭐 전기 LED PCB 이쪽으로 했는데 네. 이게 뭔가 제품 만들려면 철판을 만져야 되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그냥 독학으로 해 가지고 예. 설계를 해서 또 현대차에 있으면 또 슈퍼갑이라서 제가 직접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협력업체들이 다 움직이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진짜 영상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있을 정도로 더운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네. 제가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아저씨들한테 쫓겨나면서 네, 결국엔 업체를 하나 찾아 갖고 그 업체랑 지금 제작을 하게 됐고요. 네. 네. 그 업체는 지금까지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 네. 와. 어쨌든 해서 9월 30일에 네. 그 미세먼지 공기 정화 벤치,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공기 정화 벤치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출시할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네, 그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고 그게 전국으로 퍼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야. 관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안에서 설치하면 난리 나잖아요. 관에서 이게 마포구청에서 설치했으면은 다른 지자체들은 아 저기서 어느 정도 검증하고 이거 되는 아이템이구나 그리고 이게 지금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시의 적절한 아이템이니까 우리도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전국 20개 지자체에 설치를 했고 LH에 들어가는 아파트에도 설치했고 네 마포구에만 네 4대가 설치가 됐어요. 한 대에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짜리를 한 대 2,500에 3천만 원짜리예요? 네네 그러면 그 원가 그러니까 그 판매가를 우리 대표님이 다 정해 주신 걸 거 제가 아니에요? 정한 거죠. 저희밖에 없으니까요. 하는 지금 업체가.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미세먼지 저감 벤치 모델이 네. 대표님이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처음 만들었고 저희가 그 사업을 이제 점점 접어갈 때쯤에 다른 업체들이 엄청 덤볐어요. 이걸 왜 접으셨어요, 대표님은 또? 아, 접길 잘했어요. 왜 대표님 왜요? 일단 이게 뭐 공사로 들어가기도 일단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인원이 없고 예. 자본도 없는 데서 이렇게 큰 제품을 만들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게 이걸 예.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는 게 예. 너무나도 힘들었고 중간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저희 걸 베껴 갖고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스콜 별 냈는데도요? 별이 별일이 다 있었어요. 스콜 냈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돼요? 네. 여기 있네. 최근 전국 최초로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네네. 미세먼지 저감 벤치를 마포구청 광장에 설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예, 맞습니다. 2018년도에요, 진짜로. 네네. 아니, 이렇게도 엄청난 업적을 이루신 사업인데? 아, 근데 참 저희는 그때 사무실도 없었고요. 네. 공장도 평택시에 있는 곧 헐릴 예정인 폐유리 공장에서 시작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납품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나중에는 뭐 공사 면허업 가지고 뭐 이렇게 공사 쪽은 복잡하거든요, 되게. 예.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도 막 많이 덤비고 저희 진짜 볼 것도 없는데도 저희 공장 와서 뭐 훔쳐가고 염탐하고 사진 찍어가고 와서 우리한테 뭐 우리랑 사업 안 하면 니네 못하게 할 거에 협박하고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도 있어요? 아, 원래 사업이 되려다 보면은 기술을 인정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럼요. 얼마나 더러운 세상인데요. 이야, 야생이에요, 야생. 이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사업이라는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도 약간 회의감 느끼셨겠는데요? 근데 그것도 예, 이게 돈이 안 되는 사업이면은 그런 것도 없어요. 이게 돈이 될 게 보이니까 그런 일들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때 네. 좀 뭐 이제 과거형이니까 돈이나 매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접었다고도 하시니까. 네네네. 그 당시에 좀 돈을 많이 회수하셨습니까? 뭐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그래도 한 5억 정도씩은 했던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아니면 매출로요? 매출이에요, 매출. 아, 근데 매출로 5억. 대신에
예. 아, 제가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지원금을. 제가 그 대회도 잘 나갔다고 그랬고 예. 그 창업 지원 사업도 최초로 할 때부터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이쪽으로는 선수인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예. 운영 유지 비용은 전부 지원받아 갖고 할 수 있었고, 네, 5억 뭐 이렇게 나는 거는 거의 순수 매출. 순이익으로 돌아올 정도로 만들어 놨었죠. 이야, 그럼 그때 두 분이서밖에 안 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늘었어요, 계속.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청주는 업체들이 늘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 정직원 천천히 하나씩 늘렸죠. 왜냐면은 저희가 IoT 사업하고 뭐 하고 하려면 계속 개발자도 있어야 되고, 아, 설치 관리하려면 관리 인력도 있어야 되고, 대단하다. 경영하면은 또 저희 총무 인력도 있어야 되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야, 네, 파트가 많잖아요. 야. 이 사업을 그럼 몇 년간 지속을 하신 거예요? 그 사업을 한 3년 정도 하고서 조금 이제 처지기 시작했을 때 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다면 이 사업은 하향 산업이 됐을까요? 아니면 한 방에 갔죠. 왜냐면은 한 방에 가는구나. 중국에 코로나가 오면서 예. 중국이 공장 가동을 안 했잖아요. 하늘이 엄청나게 맑아졌고요. 그리고 정부가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전부 다 돌려야 됐었기에 이런 미세먼지 예산을 전부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매출이 잘 나던 사업이 갑자기 제로로 떨어지니까 고정비는 예. 나가는데 위기에 빠졌죠. 아,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그때 처음 했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지금 있는 아이템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예. 위기를 타개해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기여할 게 뭐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다가 네. 의료진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뭐 기사도 많이 보고, 네. 네, 제 생각도 있어서 코로나 검진 부스를 만들었어요. 제가 벤치도 어떻게 보면 철판 접어갖고 안에 네. 공기청정기 들어가고 뭐 사무인터넷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제품인데, 코로나 검진한 의료진을 보호하는 그 양압 부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 기사 찾아보시면은 저희 성남시에 기부도 하고. 잠시만요. 네, 코로나 검진 부스 지금 개념 자체가 너무 딱 그 시대에 적합했던 제품 같은데요? 네, 저희가 전국 병원 150개 납품했어요. 와. 그래서 왜냐면 검사. 코로나 그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은 네.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이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니까 그걸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의료진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의료진이 들어가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네,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아니 지금 박 대표님 대한민국에 네. 뭐라고 역군 이런 표현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좀 뭐라고 표현해야 아, 될까요? 근데 아직도 너무 힘들게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어떤 지금 현재 경제 규모의 경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마인드나 발상들이 예.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뭔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송합니다. 저의 지금 문장력이 딸려서 그런데 지금 감동을 지금 되게 받고 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뭐 돈을 얼마 벌었다 이런 거는 지금 좀 초월하신 것 같고 네네. 적재적소에 지금 물론 이제 미세먼지는 조금 직접적인 자녀분의 어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예. 개인사지만 네. 뭐 또 이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개념이신 것 같고 네네. 어쨌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검진 부스도 네. 대한민국 의료진 다 다치면 안 된다. 네. 지금 진짜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생각 평소 많이 하시면 저도 몰랐는데 예? 제가 아까 대학 다니면서도 뭐 한 20개 정도 상 타고 뭐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받으신 거죠? 한 대부분의 아이템이 사람을 살리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이템이 사람을 살리는 데 맞춰져 있다. 네, 뭐 그중 아이템 뭐 하나 대략 설명드리면은 예? 아파트에 화재 났을 때 사람들 뛰어내려서 죽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뛰어내려서 죽는 경우. 많죠. 네, 화재가 났을 때 연기 그죠? 피해 갖고 무서운 베란다로 깜짝 나갔다가. 놀래요. 네. 예? 그래서 저 그 아래층에다 설치할 수 있는 미끄럼틀을 만들었어요. 비상용 미끄럼틀을. 베란다 타고 내려가면 미끄럼틀에서 아랫집으로 쑥 들어갈 수 있게. 그걸로도 네, 경기도에서 또 상 받고 막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아이템들이 계속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네.
대학원 다니셨으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실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그 박 대표님의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어떤 뭐 최초의 계기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의 영향이 있다든지 뭐 네. 가족 중에 뭐 소방관이 있어가지고 좀 사람 생명 살리는데 좀 어렸을 때부터 생각 많이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근데 네, 마음 자체에 마음 자체에 측은지심이 있어요, 항상. 측은지심이 있으세요. 네. 측은지심. 네. 그래서 저는 뭐 제 개미 한 마리도 안 밟고 다니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식물 하나 죽어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런 게 좀 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측은지심의 천성이 있구나. 네. 진짜 멋지다. 야,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때 그러면은 그래도 좀 성장한 기업에 속하시겠네요? 아니죠. 그때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무너졌고요, 스타트업들은. 네. 특히 뭐 교육, 여행, 뭐 서비스 이런 업체들 다 무너졌잖아요. 저희도 뭐 정부 예산이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예. 네. 아니, 저희도 그때 그냥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 정도까지만 한 거고. 코로나 네. 시국을. 그리고 제가 마음 먹었으면 돈 많이 벌 수도 있었는데, 예. 저는 그거보다 빨리 저렴하게 만들어서 빨리 많이 배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야, 네. 그래서 뭐 그걸로 뭐 몇 명이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의사 150명 이상은 제가 구제를 했고, 어, 그 이후로 이제 네. 코로나가 쪼끔 잠잠해지면서 문정부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걸 했어요. 그린 뉴딜? 네. 예. 그린 그린 뉴딜이. 뉴딜 정책할 때 뉴딜이요? 예예. 맞아요. 예. 그래서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네. 그 그린 뉴딜에 속하는 그린 뉴딜에서 저희가 할 만한 사업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린 왜냐면 뉴딜 정책 제가 그 안에서. 미세먼지 정화 벤치, 그게 뭐 기계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거기에 제가 식물로 또 공기 정화하는 걸 해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식물들이 관리를 안 하면 계속 죽어요. 제가 그래서 IoT 붙인 거잖아요. 네. IoT 뭐 붙여 달라고도 했지만 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린 뉴딜 정책을 하면서 전국에 실내 정원 3,000개를 만들겠다고. 실내 정원. 네. 그런데 거기 실내 정원 들어가는 식물들이 관리를 안 하면 다 죽거든요, 결국엔. 그런데 예. 이 코로나 거치면서 이 고인건비 시대에 네. 그 인건비를 댈 수도 없고 사람을 구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그 사물인터넷에서 이용한 공기정화 벤치에 들어갔던 식물 관리 IoT 기술만 딱 빼 가지고 네. 스마트 정원 관리 시스템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스마트 정원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K이모비라는 회사랑, 원래 처음부터 SK이모비랑 한 건 아니고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필드에서 만나 갖고. 예. 네. 전국에 한 350개 정원에 정원 관리사가 없이도 저희 시스템인 센서로 24시간 측정하고 24시간 물 주고 뭐 빛 켜 주고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환경 정보 표출해서 인제 사람들한테 이제 체감을 할 수 있게끔 어.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계속 애프터레인을 키워가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업은 지금 유지되고 계시는 거고요.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것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작 윤통께서 네, 지금 작년 정책을 초에. 없앴다고 나오는데요. 네? 그 정책을 없앴다고 나옵니다. 네. 저 정치적인 편견이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스마트 가든 사업을 전량 없애버렸고, 미세먼지 저감 벤치 때 겪었던 위기를 똑같이 또 겪게 된 거예요.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네. 스마트 가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게 사업이 아예 예산이 제로로 돼 버리니까 그 사업도 없어지고,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R&D 예산 줄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입 막고서 이렇게 나간 그런 사태도 있었잖아요. 네. 본 것 같습니다. 저희도 R&D를 2개를 하고 있었는데 예? 총액 9억 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55% 삭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저희는 인제 데리고 있는 연구 인력이랑 뭐 지금 하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네. 또다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네. 네. 그래서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다행히 그전부터 쪼끔 준비를 해 놨어요. 네. 어떤 걸 준비해 놨냐면은, 저희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겠구나.
스마트 정원 관리 시스템 그 사업을 하면서 예. 그 정원 조성하는 쪽이랑 저희가 계속 붙어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 네. 정원 조성하는 쪽에 식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그 식물 값이 1년에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막 많이 올라가는 건 막 2배, 3배까지도 올라가고 예. 세상에 그런 자산이 없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키우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네. 그러면 저것들을 키워서 돈도 벌 수 있고 우리가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을 낮춰서 빨리 도시 녹지를 확대할 수 있겠구나. 산림 네. 녹지도 빨리 회복을 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 스마트 나무 농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요. 스마트 나무 농장. 네. 예. 나무 키워서 파는 나무들을 키워서 파는 거군요. 스마트 팜인데 먹는 걸 키우는 게 아니라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아, 키우는 나무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결국엔 묘목을 갖다 심어야 되잖아요. 네. 묘목 값이 또 너무 비싼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묘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산소삽목기라는 걸 또 만들었고요. 네. 삽목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나무 가지를 잘라 갖고 꽂아 놓으면 그게 나무가 됩니다.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꽂아 놓 나무의 가지요? 가지? 네,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이게 씨로 발화가 안 되는 씨로 증식이 힘든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씨로 하면은 이제 유전적으로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빠가 장동건이어도 아들이 옥동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삽목은 딱 장동건 손가락 잘라갖고 꽂아 놓으면 장동건이 계속 나와요. 네. 이게 삽목인데 이 삽목을 하는 기계를 또 만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 묘목들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묘목들이.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병해충들이 옛날처럼 이게 일정하게 오지 않고 오는 시기가 막 들쑥날쑥해요. 막 1월 달에 막 20도 넘어가고 아. 네, 막 4월 달에 영하 막 5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예. 이 병해충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지금 되게 다양하게 퍼졌죠. 지금 사업이 원래 하나하나 해 가던 거에서. 예. 근데 지금 뭐 저희 사업은 많이 어려워지고 했지만 이게 제가 이제 식물 쪽 하고 하는 게 이제 전국 단위로 인정을 받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 제가 작년 6월에 산림청에서 산림 딥테크 빅데이터 대회를 하나 열더라고요. 거기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병해충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출전을 했어요. 네. 그것도 공고 마감일 이제 한 12시간 남겨 놓고 아 예. 이거 해 볼까 해 갖고 그냥 했는데 그게 통과가 돼 갖고 발표를 했는데 1 등을 한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 진짜 운이죠, 어떻게 보면. 네, 1 예, 등을 대회는 했는데 진짜 일가견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또 주관을 해 갖고 했고요. 산림청이랑 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그거 1 등 하고서 저는 몰랐는데 "너네 1 등 했으니까 다음 대회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 갑자기. 예예예. 또 다른 대회, 더 큰 대회를. 네, 저는 전혀 개념이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대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3일 뒤에 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3일 뒤에요? 네. 3일 뒤에? 네, 황당했죠, 네. 저도. 3일 뒤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20개 팀이 나름 저는 산림청 대표로 나간 거고 예. 나름 뭐 각 구 뭐 아니면 다른 부처 뭐 이런 데서 20개 팀이 도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만 딱 통과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 대표로 또 나가게 됐고요. 아. 11월 23일 날 광주광역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네. 네, 전국에서 인제 1 등한 5개 팀이 와. 와서 겨뤘는데 저희가 1 등을 했습니다. 전국 2,623개 팀 중에 저희가 1 등해서 대상을 받고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개엄하기 전이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에디슨이세요. 아니, 이쪽 지금 제가 지금 방금 나무 농장을 키워드를 치니까 바로 애프터레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또 이쪽 분야에서는 또 약간의 선두주자 느낌이 좀 나는데 맞나요? 네. 저희가 아마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이쪽은
네. 굉장히 낙후돼 있는 분야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야고 네. 시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네. 근데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항상 공부하고 계속 느끼는 거는 네. 가장 낙후된 분야에 첨단 기술을 갖다 붙이면 퀀텀 점프가 일어나고 예. 그러면 이게 혁신 사업이 돼서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네. 독보적으로 빨리 치고 나갈 수 있으면은 뭐 국내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뭐 일본도 있고 네. 네 지금 중동 쪽에 또 저희 커넥션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계속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면서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꾸 힘들게 돈이 없다 이런 표현을 스스로 자주 쓰시는데 네네. 이 겸손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아예 아닙니다. 또 네. 반대로 그래도 네. 유니콘이란 표현을 쓰실 정도로 네. 이 분야의 가능성과 확장성은 좀 대단한 분야로 느껴집니다. 저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 시장이 어렵잖아요. 경제 시장이 왜냐면은 제가 하는 나무 쪽이 나무 쪽 분야를 조금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이번에 경북에 불 엄청나게 크게 났거든요. 48,000 헥타르예요. LA 산불의 3배가 넘어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산림수라는 게 있고요. 산에 심는 나무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파트나 공원 같은 데 심는 조경수라는 게 있고 네. 조경수 시장은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예. 여기 초토화되고 있어요. 아. 산림수도 국가에 돈이 없어 가지고 네. 네 조금 지지부진한데 유실수 시장이 또 있어요. 우리 먹는 과수, 사과, 배, 대추, 뭐 예. 귤 이런 것들. 예. 이것들은 과일값이 올라가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무 시장이 좀 나무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것들 다 따져 보면은 지금 사과 한 종목만 해도 1조 5천억이 넘거든요. 네. 시장 규모가. 와. 그리고 조경용으로 나가는 나무 시장이 공식적으로는 1조 원이지만 한 2조 원에서 2.5조 원까지 추산이 돼요. 네. 네. 이렇게 뭐 과실수까지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십조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한 군데서 얘기고 네.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그리고 특히 중동 시장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여기서 유니콘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하나 일례로 캐나다에 있는 드론 스타트업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는 뭐 하는 거냐면 드론에서 그 나무 씨앗을 총알처럼 땅에다 발사해 주는 업체예요. 예. 그걸 산림복구용으로 쓰겠다고 월스트리트에서 투자 받았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매출이 없는데. 예. 네. 그 정도로 좀 가망성이 있다고 보는 시장이고 그리고 우리 카본 포인트 들어보셨나요? 탄소 배출권. 예. 예. 탄소 배출권. 예, 탄소 배출권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트럼프 정권이 잡으면서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유엔 기후 협약을 맺어 놨잖아요. 네. 전체 한 205개 국가가 유엔 기후 협약을 맺어 갖고 거기에다 우리가 탄소 얼마나 줄일 거야. 근데 나무로 얼마나 줄일 거야. 이거 다 약속해 놨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국가가 지금 못 지키게 생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5년 동안 나무를 엄청나게 심어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카본 포인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특히 또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바닷가나 물가에 심는 나무들은 또 블루 카본 포인트라고 해서 한 3배가 비싸요, 또. 네. 네. 그걸 하려면은 결국엔 나무를 다 심어야 돼요. 그 나무를 결국엔 그러면 누가 생산해야 되잖아요. 예. 옛날처럼 사람이 삽질해 가지고 생산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예. AI 시대로. 네. 저희처럼 기술 그렇죠. 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예. 이제 로봇으로 나무를 키우고 심고 하는 업체들이 이쪽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로봇도 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봇도 제가 카이스트랑 한 대 제작을 해 놨고요. 아이고야. 네. 그건 뭐 연구 단계지만 예. 뭐 하는 로봇이냐면 이렇게 농장에 기찻길처럼 레일 깔아 놓고요. 네. 그 레일 따라서 이제 뎁스 카메라라고 해서 안 해도 돼. 우리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자동차 간 거리가 막 측정하고 그래서 뭐 크루즈 컨트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원리 비슷한 거 이용해 갖고 그 묘목
것들의 크기와 컬러와 뭐 이상 유무를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측정해서 판단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뭐 테스트 모델이라서 상용화까지 못했지만 이런 네. 것들이 나중에는 다 표준화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네. 어느 정도 이런 근데 오로지 B2B 사업이실 될까요? 아니면 B2C도 일반인들도 나무를 대표님 회사를 통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네. 막 사고 뭐 이런 것도 이런 시장도 존재하나요? 존재합니다. 존재하는군요. 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네네. 베이비붐 세대들이 다 은퇴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분들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여자분들은 도시에 남아 계시고 아저씨들은 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하고. 근데 그분들이 예. 시골이나 전원주택 가거나 아니면 요즘에 체류형 쉼터라고 해서 농막이 10평짜리가 이제 허가가 돼요. 예.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작은 텃밭을 하거나 이렇게 내 정원을 꾸미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무 수요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아이템 말고도 나무 농장 만드는 데 들어가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뭐 네.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흙부터 시작해서 네. 화분도 있고요. 예. 관수 시설, 그러니까 물 주는 시설도 있고요. 그걸 통제하는 스마트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네. 네, 뭐 농약 비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 저희가 다 내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게 예. 화분을 제가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예. 이게 이렇게 반응이 좋을지 몰랐어요, 저는. 아. 제 그 유튜브 채널 스피노자라고 있거든요. 예. 네, 거기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최근에 올린 네, 화분 영상이 저는 아직 조그만 유튜브 채널이라서. 아니 저희가 또 약간 확인을 했었습니다. 스피노자 네네네. 공농장. 네네. 예예. 제가 왜 스피노자인지 아시나요, 혹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지구가 멸망하면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맞습니다. 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그리고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진짜 인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나무를 심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사과에 대해서도 지금 기회가 열리고 있고요, 지금. 사과요, 사과. 사과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사과 나무 가격이 예.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랩스터레인에서 그것도 네. 이제 아까 묘목이 있고 삽목이 있대. 삽목의 개념으로 그걸 키울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삽목해서 키우는 걸 제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거 성공하면 재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네. 대표님이 겸손 막 이런 얘기를 왜 던졌냐면 그럼 대표님이 앞으로 지금 계속 돈이 없다, 뭐 힘들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앞으로 부자가 될 유니콘을 언급한 건 이제 부자가 될 확률이 있는 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네네. 그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부를 그래도 또 나중에 또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럼요. 네, 부가 어떤 방향으로 있어야 사회 혁신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네. 방향으로 가시면 이게 좀 확실하게 저한테 수익 모델이 될 겁니다라는 확신 있는 네네. 분야가 있을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네, 화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농자재 크게 보면 농자재고요. 저희가 네, 하는 게 지금 농자재 품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묘목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품목이 하나 있는데 묘목 대량 생산. 네네. 그럼 묘목이 크면은 결국 스마트 나무 농장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흐름이 그래요. 예, 네. 묘목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결국 옮겨 심어지면은 뭐 스마트 정원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네네.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저희 게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야, 삽목 지금 작업도 엄청 커질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과나무 네, 그거 전체. 사과나무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기후가 너무 습하고 고온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사과나무들이 못 버텨요, 지금. 예. 기존에 심어놨던 것들이. 그래서 뿌리가 썩어서 다 죽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 60~70%는 죽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경상남도 뭐 거창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예. 원래 사과 많이 났던 동네인데 거기 사과가 안 돼 갖고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날씨 때문에도 안 되는데 이번에 산불 나 가지고 아이고야. 경상북도가 사과 주산지거든요, 원래. 예. 산불 나 가지고 사과 농장도 다 불탔고 그분들이 다 어디다 땅 사고 계시냐? 강원도 양구 아시나요? 예, 양구. 예. 양구 거의 그거 넘어가면 북한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경기도 포천 아시죠? 예, 너무 잘합니다. 최북단이잖아요. 거기에서 사과가 되니까 거기다 땅 사고 이 사과나무를 또 옮길 수가 없어요. 기존에 네. 키우던 거를.
예. 그러면 묘목부터 다시 사 가지고 키워 갖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묘목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예. 그런데 기존의 묘목을 생산하는 방식이 휘무지라는 방식으로 해요. 예. 그러면 한 평에서 생산할 수 있는 사과 나무가 한 뭐 4-5 그루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그 산소삽목기로 묘목을 잘 키우는 걸 성공을 시키면은 네. 한 평에서 3,200개가 나와요. 아. 4-5 개밖에 못 하던 거를 예. 3,200개씩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러면 저는 이 시장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 이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땅 사고 옮기는 문제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프랑스가 와인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포도가. 근데 이 프랑스의 와이너리 업자들이 스웨덴에다 땅 사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더 이상 포도가 안 돼서. 아. 그들도 포도 묘목 스웨덴에다 만들어서 심어 갖고 키워야 돼요. 아. 우리가 먹는 과일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뭐 사과로 치면은 3-4년 이상 키워야지 나오는 게 사과거든요. 예. 네, 뭐 기간도 단축시켜 줘요? 그럼요. 기간도 예. 원래 사과 묘목 생산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예. 저희 시스템이 성공이 된다면은 1년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요. 아. 기간 반에 생산량은 수백 배. 아. 게임 체인저죠, 이러면. 이 시장이 진짜 빨리 이 시장 금방 개척될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저희가 어디랑 연결되고 있냐면 네. 쿠웨이트랑 사우디의 조경업체들이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기후가 안 좋으니까. 네. 더 중요한 거는 거기 돈이 많아요. 예예예. 특히 쿠웨이트, 카타르 이런 데는 러시아, 부담스럽네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 예. 네,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이런 거 다 잠갔잖아요. 예예예. 네. 그래서 유럽 들어가는 가스들을 얘네들이 생산하다 보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지금 다 스마트 시티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스마트 시티가 사막 한가운데 있지만 모래 하나를 보이지 않는 스마트 시티예요. 아. 카타르 도하 저희 월드컵 하고 했잖아요. 네. 거기 가 보면은 노란 모래 바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푸른 잔디와 초록색 나무와 네, 관목들과 꽃나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와. 그런데 그런 나무들을 자체 생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들한테는. 네. 그래서 그걸 수입을 해 오든지 아니면 자체 생산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삽목 있죠. 네네. 그걸 하면은 삽목. 성공률이 40%가 안 돼요. 삽목이 어렵군요. 네. 노동자들은 다 파키스탄 사람들이고 예. 그런데 그 삽목률이 뭐 40% 밖에 안 되고 나무는 계속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저희 산소 삽목기를 이용한 대량 스마트 육묘장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량으로 묘목을 이제 만들어내는 공간을. 네. 그걸 1년에 150만 주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에서 쿠웨이트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있다는 거. 저 카타르도 다녀오고 예. 네. 하여튼 사우디 리야드 이런 데도 우리나라 SK건설 이런 데가 도시건설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거기도 다 나무 유럽이나 이런 데서 막 사 오고 했는데 네. 그 안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시설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 처음부터 자란 것들이 그 지역에서 적응해서 살지 네. 뭐 몇백 킬로 떨어진 데로 이제 옮기면은 그런 것들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양묘장이 다 있어요. 양묘장은 묘목 키우는 농장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경상도에서 키운 나무 경기도 갖고 오면 당연히 죽고요. 경기도에서 키운 나무 그리고 경상도 내려가면 또 죽고요. 그래서 그 중동 전 지역에 저는 500개 이상의 이런 스마트 육묘장, 스마트 양묘장 만드는 게 나중에 이룰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이야. 네,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보이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예, 이제 진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이런 질문을 안 던져주시지? 하는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왜 투자는 이렇게 못 받으셨어요? 이런 거 질문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밌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투자는 비전이 있는데 왜 니네 투자 못 받았니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거 여쭤봐도 돼요? 제가 처음 투자 받은 게 2023년 5월이에요.
그전까지는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그렇게 크게 안 하잖아요. 보통 한 네. 1-2억 넣고서 이렇게 지분 10% 가져가고 이런 식인데 예. 제가 그 단계는 이미 넘어섰고 예. 그리고 나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하거든요. 투자 안 받고서 이게 성장시키는 거를. 아, 부트스트래핑. 네네. 예. 그 방식으로 해서 '회사를 키울 거야.'라고 마음 먹었었는데 네. 네 그 방식에 또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시드 투자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았어요. 네. 네. 그 이유가 제가 지금 나무나 뭐 이쪽 식물 관련된 쪽 하고 있잖아요. 네. 이쪽 관련해서 식료품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많이 밀어주고 하는데 네. 그냥 일반적인 뭐 나무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투자자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니까 네. 다 그냥 절레절레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게 하나 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임팩트 투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한테 투자하는 펀드를 좀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벤처 산업법이 쪼금 문제가 있어요. 네. 저희 같은 회사가 크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마치 네. 매미가 7년 동안 군뱅이로 있다가 네. 위로 올라오듯이 성장을 하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벤처 투자는 7년 이내에 초기 기업에게 투자하는 펀드 자금으로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상 외로 인제 제외가 돼 버리니까 네. 저희가 뭐 더 접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투자 음. 받으려고. 네. 네. 그런 뭐 어려움들이 쪼금 있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그런 것들을 돌파해서 투자를 좀 받으시면 더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받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약간 네네. 그걸 해외 영업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게 투자받는 해외 해외 영업. 펀딩 받는다고 해외 펀딩 받는다.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제가 펀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쿠웨이트나 이런 데 네. 중동 사업이 하나만 가시화되면은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가서 아니면 실리콘밸리 가서 투자받을 곳이 정말 많아요, 네. 기후 펀드 관련해서. 음. 기후 테크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 테크. 요새 아. 하는 말로. 야, 이거 진짜 앞으로 더더더 재밌는 세계가 네. 그러니까 펼쳐질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도 우리 박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또 지구에서 보지 못했던 형태의 뭔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했으니 네. 눈앞에서 막 엄청나게 이것이 막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꼈으니 네. 뭐 이렇게 막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분명 이런 세상은 반드시 와야만 할 것 같고 네. 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제가 네.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예예. 특히 고고학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아, 국어. 예. 네. 좀 특이하죠. 공돌이가 고고학 좋아하고 사업도 하고 막. 네 그래서 저는 화이트의 20. 근데 지금 어. 지구상에 그 멸망한 문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뭐 고대 이집트도 있고 뭐 마야 문명, 잉카 문명 아니면은 뭐 작은 데는 이스터 섬, 캄보디아 뭐 저기 앙코르 문명 이런 것들 많거든요. 예. 걔네들이 멸망한 원인은 단 하나였어요. 오. 기후 변화로 인한 아. 식량 위기가 왔고 식량 위기로 인해서 전쟁이 나고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아. 기후 변화가 왜 왔냐? 다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서 시작을 한 문명들인데 예. 농사를 짓고 건축을 하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떼기 위해서 다 나무를 베냈잖아요. 네. 그것도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부터 다 베내서 없앴을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척박해지고 홍수가 나고 황사가 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기후 변화가 오고. 나무가 없으면 비가 안 오거든요. 아. 나무가 계속 물을 빨아 올려서 증산을 해서 하늘로 날려 보내야 비가 오는 거예요. 예예. 그래서 결국에 기존에 그 국소적으로 있던 문명들이 다 멸망하게 된 이유는 네. 숲을 파괴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5년 안에 5년 안에.
우리도 이제 굶는 세상이 올 수가 있고요. 아. 네, 인류가 멸망할 그런 대규모 전쟁이나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나무가 없어져서. 네. 이거를 쉽게 보려면은 구글어스로 지구상에 있는 어떤 평지든지 한번 찾아갖고 보시면 좋아요. 특히 미국, 중부, 뭐 미시시피강 유역이나 아니면 중국도 한번 보시면은 예. 중국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저기 히말라야 산맥 있는 데까지 네. 남아 있는 땅이 없어요. 다 모두 다 농경지예요. 아. 모두 다 숲이었던 땅을 다 불태우고 파괴해서 네. 모든 곳을 다 농경지로 만들어 놨어요. 아. 그거 보면은 진짜 잔인해요. 그 아마존 열대우림도 지금 파괴되고 있잖아요. 네. 구글어스로 보면은 꼭 그 전기 그 벼락 맞은 나무처럼 전기 네. 감전돼 갖고 막 싹 타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다 지금 파괴가 되고 있고 지구상에 남은 땅이 없어요. 평지는. 그나마 우리나라도 산지만 다 숲이 남아 있잖아요. 네.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결국엔 저는 이게 파멸로 몰고 올 거고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무도 많이 심고 가격도 낮추고 관리도 잘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슬로건이 Terraforming the Earth, not Ma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맨날 앨런 머스크가 우리 화성 갈 거야 그러잖아요. 예예예. 화성을 녹화시키겠다고. 예. 우리는 지금 지구를 녹화시켜야 된다고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고요. 예. 화성은 그 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박 대표님 화성 가실 것 같아요. 저요? 예. 뭐 나중에 제가 살아있는 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지만 어느 순간에 또 그 반열에 올라가 계시지 않을까. 네. 조심스레 예측해 봅니다. 저도 뭐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 타임라인을 같이 그려보니까요. 예예. 이게 뭐 지금 이 사업도 박 대표님의 종착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네. 이 나무 농장도 네네. 어떠한 또 큰 진일보를 향해 가기 위한 스텝일 뿐이지. 네네. 예, 또 더 큰 또 뭔가를 그걸 의도하시든 의도하시지 않았든 어떤 지구의 또 다른 어떤 페노메논 현상 때문에 네네. 그 현상에 맞춰서 움직이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예예예. 그 에드 아스트라라고 그 에드 자기 아스트라. 자녀들만 딱 보내는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네. 지금까지는 억만장자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조만장자 시대가 될 거고 아. 지금까지 돈 버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한 걸 보고 해결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지만 네. 앞으로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는 사람이 돈 번다고 했어요. 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하면은 좀 그런 쪽이 아닐까. 아. 네. 좀 너무 앞서 나가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예. 이제는 세상도 제가 빨리 생각하는 만큼 더 빨리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 이게 좀 핏이 맞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 살짝 해 봅니다. 이야. 대표님 현장에서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보고 듣고 재밌어하지? 저는 생각을 하죠. 이런 나무나 이런 어떤 로봇이나 어쨌든 이쪽 뭐 분야에 좀 이렇게 전문가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발명가 느낌이 좀 들어요. 네네. 맞을까요? 제가 해석한 게? 네, 저는 태생이 발명가예요. 아,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지금 말만 들어도 지금 저도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50분에서 1시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 지금 40분 지났네요. 제가 지금 빨려 들어가 가지고 이게 네네. 도저히 질문을 멈추지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끝은 지어야 되니 네네. 예,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 게 대표님 괜찮으시겠죠? 아, 예. 네네네. 혹시나 뭐 좀 부족했던 부분 있으면 또 다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못 담은 그릇이 있다면 아유, 만나서 하시죠. 네네. 저도 재밌었어요. 네. 이거를 저도 한 시간에 제 히스토리를 한번 되뇌어서. 대표님 이 타임라인 1시간 안에 못 담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는. 아, 네. 예, 너무 다채롭고 다이나믹하고 재밌습니다. 예. 예, 현장에도 알겠습니다.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십시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예.